안녕하세요. 처음으로 인사드려봅니다. 저는 30대 초반 주부이고 주변 사람들한테 감히 알리지 못하겠는 일인지라 대나무 숲이라 생각하고서 마음을 털어놓아 보려고 합니다. 저는 결혼한 지 2년차가 되었습니다. 남편과는 둘 다 강아지를 너무 좋아라 해서 유기견 보호소에서 봉사활동을 하다가 만나게 되었고요. 연애를 시작하기도 전에 공통의 관심사가 걔로 뚜렷했었기 때문에 알고 지내던 사이 때부터 말이 굉장히 잘 통한다는 것을 자주 느꼈습니다. 사실은 거의 다 여자들이 있던 모임이었는데 3분 정도 있던 남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저랑 자주 말을 주고받았던 남편도 모임에서 제가 가장 편하게 느껴지는 듯 했고, 저 또한 저를 편하게 생각해주는 남편을 챙기려고 더 많이 말도 걸고 이 사람 저 사람 함께 껴서 화기애애하게 대화도 나눠볼 수 있도록 하려 노력을 했어요. 사실 보호소에서 일하고 강아지들 돌보느라 수다를 떨 시간은 거의 없었고, 다들 보람차게 일을 하고 나서 해산하는 때쯤이 가장 많은 대화를 나누는 때였는데, 꼭 저희 두 사람은 다른 멤버들을 끼거나 혹은 단둘이서 카페를 가거나 밥을 먹으러 따로 모임을 가져보곤 했습니다. 그때는 완전히 친목을 위한 것이었기에 이성이고 뭐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한번 제가 남편이 키우는 강아지를 맡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혼자 사는 집에 강아지를 키우는데 회사에서 출장을 가게 되었다면서 잠시 저한테 강아지를 맡겨도 되냐더군요. 주변의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다 지방에 사는구나 싶었고, 그래서 흔쾌히 제가 이틀을 맡아 키우게 되었는데, 출장을 다녀와서 자기 강아지를 데리러 와놓고 오랜만에 봤다며 저나 강아지를 향해 좋아 죽으려 하던 그 표정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내가 마치 주인 기다리던 강아지가 된 것도 같이 반가웠고, 남편도 제가 보고 싶었던 강아지가 된 것 마냥 쳐다보는 게 참 선하고 멋져 보였었어요. 정확히 연애를 시작하자 말하고서 연인이 된 것은 아니었지만 둘 다 붙어서 지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 날이 갈수록 가까워져 갔고, 매일같이 연락을 하고 만나다 보니 어느 순간 손도 잡고 뽀뽀도 하는 사이가 되어버렸던 것 같아요. 저희 사이를 연애 초부터 알고 계셨던 엄마는 유기견 보호소에서 만난 남자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셨고, 저만큼이나 걔를 사랑하는 예견인인 아빠는 아직 사귄 지 한 달도 안 되었을 때부터 집에 한번 초대를 해보라는 소리를 줄곧 하셨답니다. 그냥 서로를 궁금해하고 더 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저희 부모님의 밥을 일찍이도 얻어먹으며 안면을 텄고, 다만 저는 남편의 식구들이 다 가까이에 있지 않아 보였기 때문에 만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직장을 다니는 제가 주말은 제대로 쉬고 싶어 하는 걸 잘 알아서였는지 굳이 시댁에 있을 어느 지방으로 가보자는 소리를 안 하더라고요. 연애하고 1년 8개월 정도를 저한테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다가 둘이서 결혼 얘기가 오가다 시부모님 얘기가 오고 갔는데, 아니, 지방에 살아서 가까이서 잘 못 보고 사는 줄 알았던 남편의 가족들은 지방이 아닌 남편의 자취방에서 지하철 타고 30분도 안 되는 곳에 살고 있었고, 남편은 그냥 제가 궁금해하지 않아서 얘기를 하지 않았다며 대수롭지 않게 하더라고요. 살짝 아쉬운 마음도 들고 좀 살갑게 자기 가족 얘기를 해줬으면 내가 연애 때부터 자주 찾아뵙고 친하게 지낼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서 솔직히 섭섭한 마음도 들긴 했습니다. 그래도 뭐 내가 모르는, 나한테 가족들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뭔가가 있을까 싶어서 마음속으로만 생각을 하고는 더 따져 묻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결혼 준비가 시작되며 연애하고 2년이 다 되어가 처음으로 시댁 어른들을 만나뵈러 남편의 집에 가게 되었는데요. 전 솔직히 집이 잘 살지 못해서 저한테 숨기고 보여주지 않았던 것이라 생각을 했었는데, 웬걸 시댁에 가보니 집이 너무 삐까뻔쩍한 겁니다. 40평대 브랜드 아파트에 지방 곳곳에 가구들까지 정말 잘 채워놨고, 그때가 저녁 시간대라 창밖으로 보이는 도심 야경이 보이는데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저희 집도 그리 못 사는 집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남편네 집은 정말로 잘 꾸며놓기까지 하고 근사한 것이 갤러리를 방불케 했습니다. 부엌에서 여자분이 앞치마를 두르고 요리를 막 하고 계시길래 저는 당연히 시어머니신 줄 알고서 들어가자마자 어머님 앞에 달려가서 "어머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며 해벌레 웃어 보였는데 그 여자분이 굉장히 당황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는 여기 일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세상에, 여기는 집에 일하는 사람도 두고 사는구나 하면서, 그럼 어머님은 누구? 라고 지그시 아주머니한테서 저희 남편한테로 시선을 돌려 물어봤는데, 남편이 그제서야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엄마가 없다고 말입니다. 지금 당장 생각을 해도 그때 제가 느꼈던 뻘쭘함과 창피함, 그 기분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네요. 시아버님도 뒤에서 굉장히 불편하신 듯 헛기침을 하고 계시고, 식구라고는 달랑 시아버지와 남편 딱 둘뿐인데 이 부자는 멀쩡하게 큰 집을 놔두고 따로따로 살고 있었나 싶기도 하고, 왜 남편은 저한테 그 길었던 연애 기간 중에 어머님이 안 계시다는 말을 안 했었나, 왜 미리 언질 앉아서 귀엽고 이 민망하고 고개를 들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나 싶기도 하고, 정말 미쳐버린 줄 알았던 시아버지와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다행히 그날 저희는 밥도 화기애애하게 잘 먹고 결혼 얘기도 잘 나눴으며 시아버지도 저를 마음에 퍽 들어하시는 듯한 모습이었고, 그 후에도 몇 번의 만남을 시댁에서 더 가져보면서 친분을 쌓아 나갔습니다. 혼자 계시는 시아버지라는 생각에 더욱 애틋한 마음이 들어버렸고, 남편이나 시아버지나 집안에 여자 없이 외로움을 많이 느꼈었겠구나 싶어서 제가 결혼 직전에 여러 차례 저희 친정엄마 반찬 같은 거 들고 와 전해드리기도 했고요. 그러면 아주머니도 요리 새로 안 해도 된다며 좋아라 했고, 시아버지도 가족이 만들어준 밥이란 생각에 더 특별히 느껴지는지 무척 고마워했습니다. 다행인 건 시아버지가 집에 여자가 없는데도 집 꾸미는 것에 관심이 많아서 사람 사는 것처럼 정말 멋지게 집을 꾸며놓고 사시는 중이었으며, 그걸 남편이 따라 배운 건지 남편도 자취방을 잘 꾸며놓고 살고 있었기에 측은한 마음을 보면 볼수록 덜 가졌던 것 같습니다. 남편도 이런 저의 생각을 표정을 보며 읽어버린 건지, 그래도 우리 제법 잘 살고 있지? 라는 말을 자주 던지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 표현을 해줬어요. 뭐 덕분에 전 정말로 시아버지나 남편이나 독립적으로 잘 사는 분들이라 여기면서 집에 일하시는 아주머니도 있으니까 내가 안 계시는 시어머니를 대신해서 뭘 더 챙기거나 신경 써야 할 것이 많지는 않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정신없이 결혼 준비를 했고, 또 정신없이 결혼식을 치렀고, 또 정신없이 신혼집에 입성을 했습니다. 집은 저희 두 사람이 독립적으로 살기 위한 첫 걸음이었고, 다들 잘 알다시피 집값이 너무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높이 치솟아가던 때여서 사실 둘이서 모아놓은 돈으로 집을 사는 건 불가능했어요. 하지만 다행히도 저희 친정과 시아버지가 상견례 자리에서 집에 대한 말을 익히 나눴고, 시아버지는 먼저 완강하게 반반 나눠서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자고 말을 했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도 그에 대한 이의가 없었고, 말에 따라 딱 시아버지와 같은 금액을 반씩 내서 저희가 집을 사는데 보태주셨습니다. 여전히 대출을 끼고 있긴 하지만 천만 다행히게도 양가 어른들이 현금을 여유있게 보유하고 계셨고, 그래서 저나 남편이 제대로 된 집에서 전세고 월세 없이 신혼을 시작하며 앞으로 살아가기 위한 돈을 모을 수가 있었어요. 집 같은 경우는 남편이나 저나 서로 더 모자란 거 없이 딱 반반 서로의 가족에게서 도움을 받은 것이었기에 당연히 공동명의로 집을 구매했고, 약간 끼고 있던 대출의 경우도 남편은 자신의 월급에서, 그리고 저는 부모님께서 또 챙겨주신 돈으로 공평하게 함께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저 같은 경우 저를 주부로 표현하긴 했지만 현재 어머님께서 이끌고 계시는 작은 회사에서 전공을 살려 프리랜서식으로 일을 돕고 있었기 때문에 완전한 주부도 아니었고, 제 돈벌이는 간간히 하면서 살았기에 딱히 돈 때문에 쪼들릴 만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저희가 누구보다 공평하게 살고 있고 저희 결혼할 적에 공평함을 요구하며 반반 결혼에 대한 말도 먼저 꺼냈던 아버님, 타인이 볼 때 이 집안 정말 공평한 걸로는 으뜸이겠구나 싶을 텐데, 결혼하고 나니까 시아버님이 제가 알던 사람과는 완전히 딴판이더라고요. 일단은 시아버지는 제가 시집을 오고 나서 3달도 지나지 않아 일하시던 아주머니를 해고해버렸어요. 이유는 저도 모르고 아주머니가 해고되자마자 아버님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그때서야 알게 되었는데요. 결혼하고도 여러 번 집들이, 그리고 양가 부모님 모시고 주말에 몇 번 모여 밥을 먹은 적이 있긴 했었는데,
그때 시아버지는 뭐 대단한 감동이라도 받은 건지 저한테 연락을 대뜸 해서는 며느리 밥 먹고 싶어서 아줌마 잘랐어. 라는 겁니다. 솔직히 이 말을 듣자마자 기분이 몹시 불쾌했어요. 내 밥이 먹고 싶은 건 먹고 싶은 건데 일하는 아주머니를 왜 자른 거냐며 아주머니는 매일같이 상주해서 요리를 하던 사람인데 나한테 그 정성과 노력을 바라는 건가 싶어서 말입니다. 제가 아니 왜요? 아주머니 솜씨 정말 좋으셨었는데 라며 많이 아쉬워하자 그래도 가족이 차려주는 집밥이 최고지 안 그래? 라면서 끝까지 저보고 밥 한 끼 차려달라는 말을 거두질 않더라고요. 급기야 제가 네, 제가 몇 가지 반찬을 해서 갖다 놓겠습니다. 라고 이 전화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듯이 말을 하자 그래, 이제 매일 보겠네. 라며 전화를 끊었어요. 전화를 끊고도 얼떨떨하고 당황스러운 기분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고 이걸 어찌해야 하나 싶어서 내내 고민을 하고 머리를 쥐어 싸매다가 남편한테 문자를 보냈죠. 시아버지가 아주머니를 잘랐다더라. 나한테 매일 오라고 매일 보겠네 라면서 전화를 끊었다며 솔직하게 들었던 말을 거짓없이 말을 했는데 남편이 미치겠네 라는 말을 하고는 자신이 알아서 하겠다며 전화를 끊더군요. 뭘 알아서 하겠다는 건지는 몰랐었지만 왠지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쯤은 충분히 대화로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보통 일이 아닌 그 황당하고도 특별하다 못해 짓궂은 일들이 본격적으로 다음날 일어났어요. 시아버지는 집에 있는 제게 전화해선 당장 시댁으로 오라고 왜 오늘 아침부터 오지 않냐며 약간의 성질을 곁들인 실망스러운 말투를 내뱉었고 졸지에 시댁에 갔다가 저는 앞치마를 메고서 시아버지를 위한 늦은 아침상을 차려내고야 말았죠. 혼자서. 그래도 장은 내가 봐왔어. 라면 첫날은 설렁설렁 해도 된다는 별 그지 같은 말을 뱉어내시고는 아침 대바람부터 달짝지근한 불고기가 먹고 싶다고 말을 하길래 제가 이제 겨우 시집와서 요리를 처음 배우고 있던 제가 어떻게든 잘 만들어 보겠다며 유튜브랑 만 개의 레시피를 뒤져가며 불고기 하나를 완성시켰고요. 내 남편도 아닌 시아버지한테 밥이 질다는 음식 품평이나 들으면서 시아버지 밥 먹는 것까지 다 보고는 집에 왔습니다. 집에 오기 전에 점심이랑 저녁에 먹을 반찬들까지 만들어 놓고 나왔고요. 고작 반찬 3개 만드는 건데도 저 요리 초보인지라 쩔쩔 매다가 급기야 반나절을 시댁에 있다 겨우 나왔어요. 집에 가서 녹초가 된 채로 퇴근하고 들어오던 남편한테 아버님이 혹시 나를 일하는 아주머니로 생각하는 거 아니야? 하는 불만을 내비쳤고 남편은 제 입장이 충분히 이해간다며 너무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다음에도 부르면 절대로 무시하고 가지 말라는 말을 반복해서 하더라고요. 곧이곧대로 남편 말을 들어보려 했는데 말은 쉽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가 다음날 그리고 그 다음날에도 반복해서 연락이 와서는 시댁으로 오라고 와서 밥을 해달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는 대로 시아버지는 제가 일하는 아주머니를 대체할 만한 인재라고 생각을 하는 듯 했습니다. 욕이 싸그리 튀어나오려 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네요. 우리한테 집 사는 돈을 주시고서 아주머니를 고용할 돈이 더 이상 없어져 버린 건지 그래서 내가 그 돈을 메꿔줄 수 있는 노동력인 건지 곱씹으면 씹을수록 시아버지가 너무 짜증나고 싫어져 이런 제가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결혼한 지 1년이 된 것도 아니고 2년이 된 것도 아닌데 벌써 시댁이 싫고 시집살이가 싫어져서 말이죠. 그리고 조금은 창피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루 이틀 시아버지께 불려가다가 급기야 매일같이 주말에 집에 남편이 있을 때와 제가 출근할 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매일이다시피 시댁에 불려갔고요. 가서 하는 건 딱히 없었고 저희 아버님께서는 늘 나는 며느리가 해주는 밥이 먹고 싶었다 라든지 며느리가 해주는 밥이 가장 맛있더라고 하면서 제 음식을 칭찬해주며 불러내는 바람에 거의 당근으로 채찍질을 당하듯이 저는 시댁으로 갔어요. 가서 제 나름대로 노하우가 생긴 바람에 출근을 연달아 하게 되었다면서 일을 핑계삼아 시댁에 안 가보기도 했고요. 그랬다가 저희 시아버지가 며느리 요즘 일이 많나 봐요 하면서 저희 엄마한테 전화를 한 바람에 제가 출근을 안 했는데 출근했다는 거짓말을 한번 들켜버리곤 시아버지는 너 사돈한테 전화해본다? 하면서 말을 꺼내며 저를 시댁으로 부른 바람에 엄마가 식모노릇하는 저의 시집살이를 아는 거 원치 않았던 저는
그냥 네, 잘못했습니다 하고서는 불려가게 되었습니다. 이건 뭐 거의 협박당하는 며느리 혹은 인질이라도 잡힌 듯한 며느리 같아 보이더라고요. 시아버지의 행동은 날로 대담해져서 대놓고 저희 남편이 있는 주말에도 저한테 연락을 해서는 나는 매일같이 며느리가 대접해주는 밥 아니면 안 먹을란다. 그러니까 어여와서 밥 차리고 가라. 라는 말을 하셨고요. 뒤에는 꼭 인심이라도 쓰듯이 밥 다 차리고 나가서 주말 즐겁게 보내. 라는 말도 빼먹지 않으셨죠. 그냥 처음부터 절 부르지 말고 알아서 혼자 밥 차려 먹으면 내가 주말을 더 즐겁게 보낼 텐데 겨우 그 밥 한 끼 며느리 손에 얻어먹겠다고 사람을 불러내서는 정말 진지하게 밥만 먹고 가니 열불이 터지는 거 물론이고 남편도 저한테 뭐가 그리 미안하고 죄스러운지 고개를 못 들고 제 앞에서 시아버지 얘기를 아예 일절도 못 꺼내더라고요. 차라리 말려주면 좋을 텐데 저한테도 미안하고 자기 아빠는 또 무서운 건지 눈치를 양쪽에서 살살 보면서 무조건 시아버지 전화를 무시하라고 하니 제가 답을 얻을 수가 없어서 죽겠더라고요. 속이 터져서 말입니다. 벼르고 참고 참다가 새해가 바뀌면서는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아버님 밥 차려주는 아주머니를 다시 고용하세요. 하고 새해 덕담이라며 한마디 연 날리듯이 던져줬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은 그 얘기를 귓등으로도 안 듣고 계속해서 저한테 밥 차리러 오라고 전화를 했고 급기야 1호 초에는 저를 내 식모라고 부르는 일까지 발생해버리고 말았네요. 전날 엄마 일을 도와드리느라 집에 늦지막히 와서 다음날 제대로 뻗었다가 오전 9시가 좀 넘어서 일어났는데 시아버지로부터 부재중이 16통이 떠있는 겁니다. 순간 소름이 끼치는 와중에 무슨 일이냐면 전화를 했더니 너네 엄마한테 전화를 했더니 출근 안 했다는구만. 왜 안 오냐 내 식모. 라면서 며느리한테 아예 식모라는 호칭을 쓰며 불러냈고 급기야 제가 아버님 저 식모 아니에요 라고 단호히 잠결에 말을 하자 시아버지는 알았어 며느리 그럼 며느리라고 불러줄 테니까 지금 당장 와서 밥 좀 차려줘 라고 하곤 전화를 끊었어요. 이게 티를 할 만한 일인가요? 며느리를 며느리라 부르는 게 당연한데 그렇게 불러주는 대신에 밥을 해주러 오라니 이 새끼가 진짜 혼자 오래도록 아들 키우며 살았다고 해서 좀 불쌍하고 애처롭게 여겨줬더니 한다는 짓이 며느리를 집 밥 차려주는 식모를 보고 요리조리 불러낼 생각만 하다니 저요? 아버님 소원대로 밥 차려주러 시댁에 갔습니다. 집안에 들어가자마자 제가 며칠 전에 사놓았던 식재료들이 아직 냉장고에 그대로 있어서 따로 장을 보러 가지 않아도 되겠더라고요. 저요? 요리를 하려고 그 식재료들을 다 꺼냈다가 제 앞을 유유히 지나가며 정말 신무 보듯이 인사도 안 하고 아는 척도 안 하고 심지어 나 오늘은 밥 질게 하지 말아줘 하며 갈 길 가는 시아버지의 태도에 정말 속이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당장에 시아버지 방에 들어가서 온 서랍장이랑 서랍장, 장롱이랑 장롱은 다 뒤져버린 듯 했어요. 찾는 게 지문서였는데 그게 하도 안 보이길래 무작정 그냥 이삿짐 업체에다가 전화를 걸었어요. 짐 빼려고 하는데 짐 맡겨놓을 창고 같은 곳에 보관해놔도 되냐고 하니 요즘 이사하는 사람이 통 없는지 당장에 오후에도 가능하다더군요. 홧김에 제가 이틀 걸려 짐 빼주셔도 되니 빨리 와달라고 했고 진짜로 이삿짐 사장님은 제가 시댁에 죽치고 있자 오후 늦지막히 도착을 하셨습니다. 집이 10층 이상의 고층이라서 무슨 짐부터 뺄지 확인하겠다고 집으로 먼저 오신 사장님을 보자 아버님은 누구시냐고 당황을 하는데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여기 있는 자잘한 짐들부터 일단 다 빼주세요 라고 말을 하자 아버님은 남의 집에서 이게 무슨 행패요 하며 놀라 소리쳤고 그건 이삿짐 사장님도 마찬가지셨어요. 서 계시는 사장님께 저희 아버님 집인데 이젠 제 집이라 짐 마음껏 빼셔도 돼요. 돈은 따블로 드릴 거고 문제 생길 일 없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라며 말을 하자 사장님도 일단은 뭐라도 하셔야겠었는지 집을 한 바퀴 쑥 훑으시더라고요. 그 와중에 아버님은 너 미쳤냐고 제정신이 아니라며 이게 왜 네 집이냐고 막말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도 제 밥 매일 얻어먹고 싶어 하시면서 저도 아버님 집 좀 얻어가고 싶은데 괜찮죠?
저는 아버님께 식모고 아버님은 저한테 물주 라면서 사장님을 도와서는 안방부터 하나씩 작은 가구부터 책 같은 걸 옮겨 담기 시작했고 밑에 다른 직원이 계신지 그 사다리 올리는 문제로 경비원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버님이 뒤에서 내가 왜 네 물주야? 네가 왜 내 식모야? 아니야, 너 내 며느리야. 라면서 저를 말려보겠다고 사장님까지 붙들고 늘어지기 시작했어요. 저야 뭐 에이 아버님 그러면 왜 맨날 저 불러대셨어요? 괜찮아요. 저 이제 다 이해해요. 그간 아버님이 저한테 원하는 거 얻어갔으니 저도 이젠 얻어가야죠. 하다못해 일하던 아주머니도 돈 받았는데 전 안 받고 일했잖아요. 라며 끝까지 웃기만 하며 엿을 먹이다가 급기야 시아버지는 그게 돈 달란 소리인 줄 알고는 돈 봉투가 없는데 어쩌냐고 하다가 제가 아 씨발 진짜 짜증나게 하네. 사장님 정말 죄송한데요. 눈치 보지 말고 짐 빨리 다 빼주세요. 라며 옆에 있던 사장님께 서두르라고 하고 저는 저대로 시아버지 살림살이 거덜내버리겠다며 컵이고 그릇이고 다 빼서 사장님을 도와 바구니에 담기 시작하자 아니야 계좌로 보내줄 거야 라면서 핸드폰을 급히 꺼내와서는 얼마를 보내줘야 하냐며 그 와중에 제가 식모로 일한 날짜를 계산 중이더라고요. 참나. 그거 정말 다 따지면 1,000만 원은 좋게 나올 텐데 식재료 사던 것까지 더하면 1,000만 원에서 더하면 더했지 절대로 덜한 금액이 나올 수 없죠. 아버님, 저 1년하고도 몇 개월을 더 이지다고 살았는데 그거 다 정말 주시게요? 그냥 카드 하나 주시면 제가 알아서 그만큼 긁고 다닐래요. 라고 하니 계산이 안 되었는지 무턱대고 알았어 하면서 카드를 준 시아버지. 제 계산으로는 벌써 인건비에 재료값만 3,000만 원이 훌쩍 넘어가는데 이 아저씨가 제정신인가 싶더군요. 이왕 제정신 아닌 거 좀 제대로 미치게 해주고자 결심했습니다. 그날 이삿짐을 옮겨주는 사장님께는 제 사비로 아무것도 안 하셨는데 50만 원으로 사드렸고요. 대신 제 손에는 시아버지 카드가 들어왔기 때문에 바로 복수를 시행했습니다. 백화점으로 직행을 했죠. 명품백 하나 사도 몇 천이 남는 금액을 어떻게 쓸까 하다가 바로 카드를 반납할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혼자서 사고 싶었던 주방 도구도 새로 싹 다 바꿔버리고 이참에 휘어진 TV를 써보자며 TV까지 바꿨네요. 가격이 후덜덜하게 긁히는 게 충격이셨는지 시아버지는 뭘 그리 많이 쓰냐며 카드가 긁힐 때마다 연락이 와서는 뭘 산 거냐고 물어보는데 저야 뭐 시아버지 돌아가시면 어차피 그 집 재산으로 받을 자식은 우리 남편밖에 없고 이젠 카드까지 제가 가지고 있으니 눈에 뵈는 게 없어서 그 1월부터 시작해서 지난 2월 달에도 저는 시아버지 카드를 열심히 한도 꽉꽉 채워서 긁고 다녔고요. 벌써 제 수중에 가지게 된 명품백만 3개 친정 식구 드린다고 새 가구는 친정으로도 보내주고 하다 보니 시아버지 덕분에 정말 제대로 된 물주를 만난 듯 행복하더라고요. 남편은 이 얘기를 시아버지께 들은 건지 자기야 아빠가 카드 뺏겨서 힘들다고 하시는데 카드는 쓰고 싶은 대로 다 써. 라며 저를 응원해줬고 저는 남편의 응원에 힘입어 지금 이 3월에도 남은 제 식모 인건비를 마저 다 도로 받아내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시아버지 카드를 들고 백화점을 쏘다니며 살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모른 척하고 쭉 이 카드는 제가 가지고 있어볼까 하는 아찔한 미래를 계획해보기도 하는 중이고요. 제가 수중에 카드를 들고 있는 후로 시아버지는 더 이상 저한테 밥 해주러 오란 소리를 일절 하지 않고 계세요. 얼마나 효과가 좋은지 바로 팍 나타나서 제가 요놈 봐라 하는 마음으로 저마저도 연락을 끊은 채 물주로만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게 바로 시아버지께 사랑받는 진정한 며느리의 삶이 아닐까 싶네요. 돈 걱정 없게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아버님.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